소매 잡았으면 이 덤프 그러니까 아까 견보로 잡은 거 있죠. 견보로다. 견봉점 잡은 거 도망가지 않게 실컷 견보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마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끔 쳐서 끌고. 이 방법은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살짝 트는 방법이에요. 원래 에리부터 달고 뭐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원래 에리부터 달아요. 에리부터 달아야겠네요. 지금 방법이. 자, 에리 소매를 손으로 그냥 미싱으로 달아드리려고 했더니 소매를 안 건드려 놨네요.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송구. 아니 송구. 지금까지 하시는 거는 뭐 어려우시면 다 패스하시고 에리만 좀 제대로 배웁시다. 밑가시를 바꾼 거죠. 항상 겉이 먼저예요.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해서 안쪽부터 박고 겉쪽을 박는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밖으로 보여요. 미싱을 내가 아무리 잘 박아도 안쪽 거부터 왜 겉쪽 거부터 박지 않고 안쪽 걸 박으면 미싱이 보여요. 우리는 요걸 여기까지만 박기로 했으니까 이 꼬리가 없으면 이 시접을 살려서 박으셔서 넘기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데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렇게 씌운 여기는 박아 뒤집지 않고 그런 건 여기가 날카롭게 낭창낭창하기 위해서요. 박아 뒤집으면 시접이 있어서 두툼하니까. 여기도 만약에 꼬리가 없기를 바라면 얘도 요 싱은 그대로 있고 요 시접만 살려서 이런 식으로 이 시접만 1cm를 살려서 얘하고 같이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렸던 선하고 맞추시면 돼요. 아무 짓을 안 해도 똑같이 재서 놓은 거니까 그냥 크게 밀리지 않으면 맞겠죠. 넣고 가위집은 저렇게 놓고 가위를 뒤로 넣어서 바늘 때 딱 따면 돼요. 그거 못 따갖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수장을 갖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그냥 푹 집어넣어서 바늘대가 가위하고 딱 맞닿으면 누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시접이 불편하죠? 삼각 그대로, 삼각을 딸 때는 미싱과 미싱 시접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같이 괜히 깔라놓고 이쪽 저쪽 따지 마시고 미싱과 미싱 시접을 맞춰주시고, 항상 도구를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나 편하다고 그냥 넓은 데서 팍팍 눌러버리면 내가 잡았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을 깔르고자 한다면 여기만 닿게끔 해주시라고요. 그림이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계단식 좀 하시나요? 이건 지금 계단식은 안 돼요. 이건 그냥 시접이 그냥 밖에서 볼 때 이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시접은 계단식이 저쪽하고 맞춰줘야 돼요. 이쪽하고 맞는 게 아니라 저쪽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하는 거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넓고, 그럼 저쪽은 안에가 넓고 저쪽 반대가 작고요. 그래야 그치. 위에 우아 L이 밑에 L이가 다 계단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설정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L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 우라를 여기를 깔르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노임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을 그렇게 깔으라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아까 계단식은 저쪽은 깔랐는데 이쪽은 왜 똑같이 깔르냐가 아니에요. 이쪽하고 계단식이 맞으려면 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깔리셔서 똑같이 깔다면 얘는 크게, 얘는 작게, 얘는 작게, 얘는 크게 이런 식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똑같이 언밸런스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달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얘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리면 좀 가벼워 보여서 얘를 1cm를 살렸죠.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얘를 1cm를 살렸기 때문에 1cm 시접을 더 주는 겁니다. 1cm. 얘는 안 살리고 그대로 줬고, 얘는 아까 마찬가지로 시접이 1.2를 줬다고 그랬으니까 1.2. 이쪽은 1cm를 살리기 싫으셨으면 그냥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 L이가 조금 가벼워 보여서 1cm를 살렸어요. 자기 취향대로 5mm를 살리시면 싶으신 분은 5mm를 살리시고, 더 살리겠다 싶으시면 더 살리셔도 돼요. 요즘은 요 GLE도 디자인입니다. 이 색깔을 맞추지 않고 막 노란 색깔로 해서 얘를 좀 이렇게 내려서 까입었을 때 보이게 하기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 취향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뒷중심에서 이게 한 번에 다 가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안 놓이는 경우가 쭉 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뒷중심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새가 많아요. 없으면 에리가 안 놓여요. 이 부분에서 에리가 충분히 늘어나 줘야 돼요. 그냥 똑같이 하셨어도 조금 늘어나 있어요.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맞아야 돼요. 이 꺾임선과 이 꺾임선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조금 땡기고 덜 땡기고를 떠나서 얘는 무조건 맞춰주세요. 미리 에리를 달았다면 맞았을 거예요. 눈 감고도 맞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맞았네? 그럼 내가 잘못 친 거예요. 그냥 내가 맞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맞으면 어디를 땡기셔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억지로 맞히다 보면 딴 데가 또 사고가 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요 에리 꺾임선을 맞춰 주셔야 돼요. 큰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큰 특별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쪽에는 또 억지로 갖다가 끌어당겨가 맞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생겼네요. 대리미를 꺾을 때 잘못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 선이 여기인데 선이 요 선이잖아요. 요 선. 네. 근데 꺾이기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맞추니까 얘가 이만큼이 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여기다 맞춘다고 이거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새를 줄 때도 한쪽에서 뭉치지 않게
이쪽에서 양쪽으로 이세를 주셔야 돼요. 쭉 밀려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세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세를 줘야 되는데 요 사이에 이세를 주면 요 끝과 요 끝가 요 끝에서 요 포인트는 맞춘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요 부분이 에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예?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얘는 물론 얘하고도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했다면 얘는 안 돌아가겠지만 옷은 놓이진 않더라도, 근데 이 포인트가 넘어갔다거나 얘는 넘어갔어, 얘는 일로 왔어, 옷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똑같으면 똑같이 틀어주셔야 돼요. 그대로 편안해야 돼. 이게 깔라서 데리는데 이 부분이 이 친구 요 위에하고 시다이하고 안 맞아가지고 꺾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어떤 현상이 생기면 내가 잘못 따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볼게요. 편안하게 놨어요. 우리는 에리를 달았잖아요. 놓고 그냥 다려주는 거예요. 이 시접이 어떻게 됐든 이건 시접이에요. 여기까지는 L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갈른 상태로 있잖아요. 얘는 시접이란 말이에요. 눌러주고 얘는 시접이라고 그랬죠. 그냥 있는 그대로 꺾어주고 거기에 딱 맞춰서 넣고 얘는 조금 달라요. 아까 저쪽하고 꺾임선이 좀 틀려서 얘는 꺾임선이 잘못됐던 거니까 꺾임선을 옮겨 주셔야 돼요. 에리를 데릴 때도 나중에 일반적인 경우는 에리가 어깨까지는 일자예요. 여기까지는 일자예요. 그래서 데릴 때 여기까지는 일자로 데려주고 여기서 옷을 꺾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였나 안 넣였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꺾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많아. 줄이자. 아유, 나는 나는 게 좋아. 2.5로 하자. 이런 테이프를 쓰실 때 그냥 쓰면 풀려요. 이렇게 이런 걸 하나 그냥 비닐팩을 하나 집어넣고 끄트머리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얘가 그냥 뒤죽박죽 다 되는 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쓰세요. 아무나 생각 못 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도 손으로 감칠 거예요? (2.5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그재그를 치시든,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일반적인 도매를 하시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세발뜨기를 하시든 감춰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그냥 내가 그냥 호시처럼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감침질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좀 넓게 쳐주세요. 얘가 이제 흙겹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 끄트머리를 이렇게 감춰버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빠져버리니까 얘를 요 방법으로 치시든지, 그냥 아까 홈질하듯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미싱을 해주시든지 얘를 막아주시면 돼요. 막아주시고 나서 여기를 도매를 해주시든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저기 그냥 감침질 하듯이 해도 돼요. 이 얘하고 여기하고 같이 뜨는 거예요. 뭐 뒷판하고. 그게 좀 뭐 하시다 하면 요 사이로 그냥 뜨시면 돼요. 얘는 들리든 말든 이 사이로 떠도 돼요. 이거 뭐 수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아몰 테이프 같은 걸 안 치고 여기 종이 심지를 뒀기 때문에 여기서 도매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카라 들리지 말라고. 응. 아니 이제 얘는 얘끼리 두 개가 붙지 않게. 이렇게 하셨다고 치면 이제는 얘를 그냥 이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얘도 이제 여기까지 다시 치셔서 패드를 놓고 얘를 꽉 조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보통이 일자로 떠요. 근데 일자로 뜨면 조금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를 조금 까 뒤집고 이렇게 옛날 느낌 안 나고 좀 하겠다 그러면 조금 두꺼운 실로 해가지고 세발뜨기를 하세요. 세발뜨기가 훨씬 더 빨라요. 감침질 하시는 거예요? 예. 넓은 감침질이죠. 실이 보이는. 그냥 예전에 정통 방식이에요. 안에 테스트 심지 여름용 겨울용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원단에 따라서요. 원단이 얇은데 네. 심지가 두꺼우면 원단보다 이기면 안 되잖아요. 뭐를 넣어도 원단을 이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감보다, 겉감보다 안감이 더 뻣뻣하면 웃기잖아요. 캐주얼 쪽에서는 바누라 같은 경우 우라 없는 옷들을 하면서 해리를 칠 때 해리감을 그냥 우라 안감으로 안 넣고 조금 요즘은 골테이프 같은 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빳빳해서 놓이진 않아요. 근데 의도는
놓이게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다가 자기 의도를 심어놓는가에 따라서 부속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핀을 안 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엄청 많이 애용하는데. 핀이요? 네. 일단 느려요. 그리고 핀을 이제 물론 뭐 핀을 꽂아놓고도 멀찌감치 해가지고 한 번에 잘 박으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박으시는 분이 핀을 사용하지 않아요. 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잘 못하셔서 핀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미싱을 박으다가 핀 뽑고 미싱을 박으다가 핀 뽑고 핀 뽑고 그러면 미싱이 멈춘다가 다시 박으면 이런 경우죠. 내가 여기까지 미싱은 똑바로 박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췄어요. 똑바로 박았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박았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박았다. 전체적으로 쭉 보면 삐뚤삐뚤삐뚤이에요. 미싱은 자연스럽게 한 번에 쭉 나가야 일찍인 거예요. 못하는 사람 한 번에 쭉 나가면 옆으로 쭉. 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숙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박던 것이 내가 삐딱하면 뜯고 쭉 박던 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자리를 잡는데 미싱을 핀을 꽂아놓고 요만큼 쭉 박고 요만큼 쭉 박고 요만큼 쭉 박는 분은 안 늘어요. 선생님 그 안카라 펠트감이 없으면요. 예. 그냥 이 제 원단으로 네. 하면 돼요? 네. 좀 특이하게 하면 원단도 막 좀 색깔이 저기 이중 색깔 나는 거는 막 일부러 뒤집어서도 하고 그래요. 그럼 올 안 풀려요? 이렇게 꼬매 놓으면? 예? 꼬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기는 무슨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 겉감으로 하면은 올이 풀리잖아요. 예, 생각보다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네, 바이어스라고 해요. 만약에 욕고로 놨다든가 네. 다대로 놨다 그러면 풀릴 텐데 바이어스로 네, 놓고 바이어스라 해서. 안 풀려요. 지루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써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안카라 전에 자켓 재단할 때는 바이어스 결로 중앙 절개했었는데 이 자켓은 이렇게 일자로 뜨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자켓도 일자로도 뜨고 절개도 하고 그래요 안카라? 네. 절개를 해주는 의미는요, 양쪽을 똑같이 넣는 경우예요. 절개를 해서 바이어스를 넣으면 이 부분이 똑같은 결이에요. 바이어스는 이 결이 똑같지 않아요. 이 결이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이어스를 넣으면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이 돼요. 똑같이 결이 되려면 이 결이 돼야 되는데 바이어스 결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중간을 이으면 똑같은 결이 돼요. 그래서 이 결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되시면 이 결이 좀 틀리셔도 그렇게 큰 옷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예전에는 많이 이었어요. 원단 아끼려고 그래요. 정말 예전에는 원단이 귀했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앞두고 저 옛날 얘기하는데요. 정말 예전에는 요 촉을요, 지금처럼 한 감씩 사질 않았어요. 시장에 가서 필로 샀어요. 그럼 필로 사면 한 감을 손님을 술 마치면 예를 들어서 두마 반이다 그래서 두마 반을 자르고 손님을 안 해요. 그렇게 계산했다가
좀 등치 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뭐 세마반 들어가면 어떻게 등치 크다고 돈 더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쪽에서 남겨가지고 큰 사람 쪽에서 저기를 한다고요. 필을 계속 자르지 않고 자르고 그러다가 필이 딱 요만큼 남지 않아요. 필이 여기서 앞판 띄고 막 필이 남을 때 요만큼 남으면 그 다음 사람 할 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계산 못하면 나중에 한 7마, 한 8치 막 이런 식으로 남아요. 저희 할 때 예전에는 정말 심하게 일할 때는 그 반도고리, 그 벨트고리도 안쪽은 다른 색깔로 했어요. 원단이 안 나와서 막 이어서 했어요. 비슷한 색깔 잘라다. 그 정도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귀했는데요. 요즘은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바지들 보면 바지 저 안 사거리 뒷판은 다 하계라 그래서 거기를 이었어요. 바지 부분이 이렇게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요척이 많이 먹어요. 이 부분을 잘랐어요. 그 잘라서 짜투리에서 이쪽을 이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옷을 내리면 옷을 다른 쪽으로 놓으면 한 기장이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지를 틀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앞판 놓고 뒷판 놓으면 남는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나머지 쩌거리를 이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원단을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바지 못 보죠. 바지를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남성복이라 이러지 말고 여성복도 한번 이렇게들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선생님 지금 이거는요. 예. 그 패턴 자체가 간단하고 그 겉감하고 예. 겉칼하고 안칼하고 사이즈가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사이즈는 똑같고 시접을 다르게 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했는데 박음질 하시면 조절하신 거예요? 크기로는 다르죠. 그 재단 자체를 그러면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세 들어가는 부분, 놓인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 그 만약에 똑같았을 때 재단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하기 힘드시면 똑같이는 하시되 말씀드렸다처럼 고로시를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리 잡음을 저희는 일본 쪽에서 배워 갖고 와가지고 이제 고로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하시고 잘라내고 하시면 큰 변동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패턴을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하면 이렇게 여유분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패턴을 떠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이 패턴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원단에 따라서 양이 더 필요한 게 있고 양이 너무 많은 것도 있어요. 그건 일하는 사람이 잡아내야죠. 그대로 아까처럼 거데리하고 아네리하고 시접이 틀리잖아요. 그대로 져놓고 그대로 미싱을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어떨 때는 모자라서,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1대1이 낫죠. 반대로 이세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굉장히 촘촘히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우선 촘촘한 게 이뻐요. 예.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촘촘히 하지는 않은데 촘촘한가요? 네. 제가 청소하는 것보다는 조금 드물어요. 아, 몇백 번을 하시겠다. 그렇지. 지금 저 이거 이렇게 떴다고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한 10분이나 걸렸네요.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이어줬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만 이어지면 돼요. 풀리지 않게. 지그재그로 세발뜨기로 하셔도 되고요. 얘하고 맞춘다고 세발뜨기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옷을 대량으로 만드는 데서 이렇게 뜨고 있냐? 안 뜬다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제가 손으로 떴는데 이것도 아까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이렇게 놓고 저기 지그재그 미싱으로 맞고 얘도 이렇게 놓고 지그재그 미싱으로 막아요. 만약에 힘드시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뜨기 힘드시면 제껴놓고 미싱으로 박으셔도 돼요. 예. 이제는 뭐 얘가 큰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이미 손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얘를 내가 멋을 내기 위해서 무슨 색을 변화시켜서 이쁘게 떠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미 얘는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밖에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실 뽑아놓은 없어? 아까 뽑아놨던 거? 근소에다 왜 철을 넣으신 거예요? 엉키지 말라고요. 바느질하다가 제일 승질나는 게 실 엉키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떠줘도 되고 가운데로 안 보이게 떠줘도 되고요. 여기서 떠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뜨면 여기는 들리겠죠. 상관없어요. 얘가 들리면 어때요? 얘가 들린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 L이는 이미 꺾여서 이 자리를 잡아서 얘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떠주셔도 돼요. 뒤에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땀 한 땀 뜨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는 감침질입니다. 그냥 재봉선 그 중간 따라서 떠요. 예, 그냥 안 보이게 겉은 에리가 가린다 그래도 얘는 그냥 두 개를 같이 뜨는 겁니다. 묶어주는 역할이니까요. 네. 자리가 이렇게 낯설면 잘 안 돼요. 바느질을 손바느질을 하실 때 유비알을 꼭 사용해 보세요. 정말로 손은 빨라져요. 요거 골무. 골무요? 예, 요거 없어갖고 바늘을 밑에서 밀어주지 못해갖고 손이 아파가지고 네, 네. 이렇게 넣고 하나씩 뽑아보면
절대 안 늘어요. 이걸로 바늘을 짧게 잡고 계속 밀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바늘을 최대한 짧게 잡고 바늘을 잡고 찌르면서 동시에 얘가 이 손이 밀어주고 치서 새끼손가락으로 탁 쳐주세요. 근데 이 방법을 계속 해보세요. 그 실은 본봉사도 풀매기는 게 아니라 저 왁스 해서 그렇게 쓰면 되나요? 네. 본봉사가 엉켰을 때 네. 얘를 탱기셔도 더라고. 본봉사가 꼬이는단 말이죠. 얘를 실을 당기셔도 되고 초치를 하셔도 되고, 그게 못하겠다 그러면 바느질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 거예요. 자, 에리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가 이제 모양상으로는 그렇다고 치고 기술적으로 잘 달았나 안 달았나를 보자고요. 에리를 이렇게 놓고 나서 얘는 못 다른 거예요. 왜요? 이 친구가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처럼. 얘처럼 되는데 예, 이렇게 파이면 안 이렇게 된다고요? 되면 다를 때 얘를 조금 더 놓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시쳤을 때 확인을 했어야 돼요. 아, 이 눈썹 모양. 예. 아니 눈썹 모양이 아니라 여기 이 이렇게 옷은 파지는 예, 게 이 옷은 괜찮은데. 입으면 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시쳤을 때 요만큼이 남으면 넣어주고 얘를 당겨서 빼주고 했어야 돼요. 다행히 잘 됐네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한쪽이 잘못돼가지고. 그럼 떴다 다시 달아요? 달아야죠. 다시 달아야죠. 지금요? 아니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약에 요 침실만 했을 때 원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옷을 놓이는 거를 보셔야 된다고. 여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여기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옷이. 그럼 여기는 어깨가 삐리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필이가 뭐? 이렇게 삐리. 이상하다. 그러니까 삐리가 이렇게 그냥 좀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좀 데코복고라 그러면 아시려나? 점점 더 울퉁불퉁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옷이 입었을 때 쫙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와이사스처럼. 와이사스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L이 신이 빳빳하기 때문에 얘를 잡아주지 못해요. 와이사스 L이가 얘가 좀 늘어나줘야 요 여유분을 감싸주는데 빳빳하니까 못해요. 와이사스니까 그렇게 입는 거예요. 안에다가. 지금 입어서 볼 수는 없죠. 예? 지금 그렇게까지 티난다면 제가 아. 고쳤을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하셔도 무방은 한데 저희 눈에는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내가 분명히 1.2cm로 그려서 맞췄지만 이제는 1.2cm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봤을 때 남으면 놓아주고 모자르면 빼주고 해서 원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깨끗하게 놓이는 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이즈에 아무 영향 없어요. 어깨를 이 상태에서 맞춰요. 보통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품하고 어깨 사이즈만 맞춰요. 다른 부분은 뭐 굳이 맞출 필요 없고요. 어깨 사이즈가 제 어깨 사이즈로 보면 1cm로 보면 30 이쪽이네요. 1cm로 만약에 본다면 이가 23이네요. 이가 그러면은 46짜리네요. 46은 엄청 넓은 거 아니야? 이가 지금 105 사이즈거든요. 46. 차가 어떻게 양쪽으로 다 거꾸로 되네요. 23.
이 사이즈가 보통 보면 내가 맞춘다고 해도 남고 덜 남고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줘서 고치시고요. 이제 이제 옷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그냥 진행 상황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다 해요, 저는.